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. 여러분들이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요.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. 난 정말 이 세상에서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장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? 없어. 솔직히 말하면. 우리가 사는 이야기. 허당의 일상님, 저는 1990년대 사람들 보면 신기하던데. 야, 저것들 봐라. 너 내가 90년대생의 본때를 보여줄게. 90년대에도 사람이 이지랄. 90년대에도 사람 태어났어. 왜 그래? 야, 여러분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여러분은 연애할 때 연애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요?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편견을 제가 깨부셔 줄게요. 형님으로서 내가 그 편견을 깨줄게. 20대 후반 어떻게 생각하니? 29, 30, 뭐 어떻게 생각하니? 26, 7, 8, 9, 뭐 요 나이대, 뭐 30대 초반까지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란다. 알았지? 여러분, 제가 여러분들 연애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드렸습니다. 알았죠? 해리킴님, 당신 연애나 잘하셨으면. 저는 근데 연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연애할 수 있을까? 저도 좋은 사람이 오겠죠? 예전 애인이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자존감이 진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? 그런 거예요. 제가 누군가를 이제 만나요. 그 친구는 주관이 되게 강한 친구였어요. 주관이 센 친구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랑 부딪혔던 경우가 있었죠.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.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본인의 주관을 나한테 주입시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게 맞아. 넌 그게 맞아.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옛날부터 막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막 야, 나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하면서 막 거울에서 괜히 내가 포즈 잡고 있고 나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근데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의 몸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거 외에도 영상 쪽이 됐든 뭐 다른 일적인 거가 됐든 뭐를 얘기를 하면 근데 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.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나보다 이 세상에 몸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운동하는 트레이너들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맞아, 나는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의 몸은 아니야. 객관적으로 인정. 그리고 뭐 너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. 맞아, 나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. 내가 멍청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난 똑똑하지 않지. 맞아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별게 아닌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세뇌를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, 난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일개 그냥 이 사회 구성원에 불과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, 그렇게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던 거죠. 근데 나중에 그 후유증이 조금 되게 오래 갔었거든요. 그 후유증이 오래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 보시면은 거기서 제가 책을 읽다가 우는 장면이 나오죠. 근데 제가 무슨 말에 울었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? 이 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? 이 질문을 내가 받고 내 장점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겠어가지고, 근데 내 스스로도 나를 사랑해주지를 못하는 그거를 보고 내가 울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영향이 계속 미쳤던 거지.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. 콧물 먹어서 운 줄 알았다고요? 아니에요. 근데 그때가 진짜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칠 때라 가지고 지금 점점점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어요. 인생의 숙제 자존감. 근데 여러분, 자존감은 스스로 높이는 것 같아요. 내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건데 진짜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. 여러분들이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요.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. 난 정말 이 세상에서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장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? 없어. 솔직히 말하면. 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존감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 난 잘난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막 말을 하고 다녔지만 그 내가 말했잖아요. 어떤 친구가 나한테 넌 근데 그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 같지도 않아. 근데 맞아. 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 쟤보다 저건 좋지, 저건 잘났지, 이런 부분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거든요.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.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가 인생 쓰레기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그 뜻은
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는 1%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.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1%가 됐든 2%가 됐든 그 조그만 이 자존감을 우리가 찾아내서 여기 너가 숨어 있었구나. 내 높은 자존감이 여기 조금 숨어 있었구나.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? 매직매스맨님, 겸손의 부정적 발현이 낮은 자존감이 되는 거 참 불합리해. 맞아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겸손하라고 많이 배워가지고,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. 겸손이 너무 과해지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게 되는 거야. 적당히 이제 겸손할 줄은 알고 그 이외의 일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당한 결정을 내리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, 겸손한 거랑 낮은 자존감이랑 차이가 뭐냐면, 겸손한 거는 내가 잘난 걸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그걸 티내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. 나는 내가 잘난 걸 알아. 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. 하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, 그게 겸손한 건데, 이렇게 내가 자꾸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못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칭찬하지 마세요,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내 뇌는 착각을 한다니까. 진짜로 나라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. 아, 진짜로 나는 별로인 사람이구나. 아, 진짜 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구나. 뇌가 착각을 하게 돼버려. 또 그 겸손이 너무 투머치하게 가버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게 돼. 맞아, 나는 별로인 사람이지. 난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니지.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. 내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보고 뭐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,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. 왜냐면 나는 그 늪에서 혼자서 빠져나오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이 걸렸고, 사실 지금도 중간중간에 그 늪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?